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은주입니다. 오늘 정의당은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시민을 닮은 정치라는 정치개혁의 목표를 위해 청년들이 자유로운 정치참여 보장, 지방의회의 다양성을 보장하는 선거제도 개선, 민주적 대표성을 높이는 결선 투표제 도입, 지역에 뿌리내리는 정당 정치 강화, 소수 정당 차별 없는 정당 부부금, 배부 개선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렵게 합의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 시민을 닮은 정치라는 정치개혁을 위해 책임있는 논의와 결론을 만들 수 있도록 정의당은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또한 지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의 성과를 망가뜨린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양당의 책임있는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오늘 기자회견 참석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 이기중 정의당 서울시 관악구 의원이십니다. 다음으로 박정환 정의당 경기도 양주시의원 출마 예정자이십니다. 배수민 정의당 인천시 연수구 의원 출마 예정자입니다. 오늘 각각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와 지방의회 비례성 확대 등에 대해 발언할 예정입니다. 그럼 먼저 강민진 청년정의당 대표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함께하고 있는 청년정의당 대표 강민진입니다. 정의당이 쏘아올린 공, 피선거권 연령 하향 의제가 이제 명실상부한 대세가 되었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 꼭 지키셔야 합니다. 이제 통과시키는 일만 남았습니다. 청년은 2등 시민이 아닙니다. 투표할 수 있으되 출마할 권리는 없었던 부정의를 이제라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하향해서 청년 정치를 확대하는 일은 우리 정치에 활력을 불어넣고 다양성을 확대하는 일입니다. 피선거권 연령을 선거권 연령과 관계하여 모든 청년에게 출마할 권리를 보장합시다. 정개특위 1차 회의를 조속히 개최하고 1차 회의에서 이 피선거권 연령 하향만큼은 빠르게 합의하여 정개특위의 1호 법안으로 통과시킵시다. 저는 지난 총선 만 25세가 되기까지 단 하루가 부족하여 출마할 권리를 빼앗겼습니다. 그 당사자로서 헌법소원을 비롯해 피선거권 연령 제한에 대한 문제제기를 끊임없이 해왔습니다. 우리 정의당과 청년정의당이 나서서 이에 대한 전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고 이은주 의원이 이미 법안 발의도 하였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40세 대통령 피선거권 제한을 없애자고 최근에 발언하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희가 요구했던 것처럼 진작 나섰다면 이번 대선에서 어쩌면 2030 대선 후보를 볼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대선 열차는 이미 출발했지만 곧 지방선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최소한 각 당의 공천 절차가 시작되기 전에 공직선거법상 피선거권 연령을 조속히 하향하여 내년 지방선거에는 만 18세 출마자가 나올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청년정치 확대를 위해 필요한 제도적 개선 과제가 이외에도 많습니다. 청년의 도전을 가로막는 돈 문제 해결을 위해 기탁금을 낮추고 선거운동 비용 보전 기준을 하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또한 각 당이 청년정치 발전에 투자하도록 청년정치 발전 기금을 실천하고 공천에서 청년할당을 제도화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또한 정당 가입 연령 제한을 폐지해 청소년 시기부터 정당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18세의 선거권은 16세까지 더 낮춰 덕인 미래를 살아갈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를 보장하자는 것이 저희 정의당의 입장입니다. 올해 구성되는 정개특위에서는 기성세대 독점 정치를 해소할 청년정치 확대 방안이 실질적으로 논의되고 통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관악구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정의당 관악구 의원 이기중입니다. 지난번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승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울시 관악구에서는 구청장 그리고 서울시의원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었고 관악구 의원 22명 중에 15석을 민주당이 석권했습니다. 그 결과는 의회가 행정을 제대로 견제하지 못하는 것이었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독주하는 결과가 되었습니다. 비례성을 보장하지 않는 지방선거 제도가 그러한 결과를 낳았다고 봅니다. 현재 서울시의회 110석 중에 100명이 넘는 서울시의원이 민주당 소속입니다. 매번 이렇게 중앙정치의 흐름에 따라서 겨우 과반수를 넘는 득표로 의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런 결과가 이루어질 때 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행정에 대한 지방의회의 견제력은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에서부터 비례성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대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방선거에 대한 논의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이 지방선거부터 비례성을 강화하는 선거법 개정을 해야만 총선에서도 그에 따라서 선거법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선 때문에 많이 이목이 집중되어 있습니다만 지방선거 제도 개정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박정환 정의당 경기도 양주시의원 출마 예정자이십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2022년 경기도 양주시의회 선거에 출마 예정인 정의당 양주시의원의 민생위원장 박정환이라고 합니다. 지방자치제도가 도입된 지 30년이 되어가는 가운데 각 지자체에서 벌어지는 행태를 보면 이대로 이 제도가 시행되어야 하는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즉 시민들의 무관심 속에 투표율은 매번 하향세이고 조직이 튼튼한 거대 양당에 의해서만 선출이 되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또한 선거구 획정 시에도 거대 양당에 의해 게리맨더링이 제일 심한 곳이 기초의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즉 기초의원의 경우 선거구당 2명에서 4명을 선출하는 중대 선거구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거대 양당에 의해 대부분이 2인 선거구로 개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초의원의 경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장기 거주자, 부동산 소유자 등 지연, 학연 등 혈연관계 및 거대 양당 당원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당선자를 내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전문가 등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인물이 많은 우리 정의당 등 소수 정당의 경우 결국 낙선을 하기 마련이고 특히 선거자금 도전 가능 득표율이 10%에도 못 미쳐 이항에 출마 후 포기하게 되는 악순환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번 우리 정의당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정치개혁 5대 법안 중 지방선거제도 개혁인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조속히 시행되길 바라며 양주시에도 우리 정의당 출신의 시의원이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배수민 정의당 인천시 연수구 의원 출마 예정자이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시 연수구 구의원 예비후보 배수민입니다. 정치는 모든 시민의 것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을 대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의당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제시하는 5대 법안 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청년과 더 다양한 분야의 시민들이 직접 당사자의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국회는 정치개혁에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비례대표 지방의원 정수를 30%로 확대하면 청년이나 여성의원이 의회로 진출할 확률이 더 높아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현재 선출직 의원들의 대부분은 중장년 남성들이 차지하고 있고
청년이나 여성들은 비례대표로 겨우 정계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낮은 비례대표 의원 비율을 30%로 더 높인다면 정치의 대표성, 비례성을 확보하여 특정 세력이나 계층이 의회를 차지하는 현상을 얼마만 방지하고 더 많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양당은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5대 법안 개정안을 위해 함께 고민해 더욱 공정한 선거, 온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선거를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제가 기자회견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 논의의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정의당은 오늘 비례성과 대표성을 높이고 시민을 닮은 정치를 만들기 위한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을 발의합니다.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중요한 과제에 대해 시민들에게 내어놓는 정의당의 구체적 대답입니다. 정의당은 지난 6월부터 당내 정치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정치개혁 과제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해왔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5대 정치개혁 과제를 정리하고 그중 첫 번째인 피선거권 연령 하향 법안을 8월에 이미 발의한 바 있습니다. 남은 과제인 지방의회 선거제도 개혁, 대선 및 지자체장 선거 결선 투표제 도입, 지구당 부활 및 시도당 강화, 정당 도구금 배분 기준 개선 등도 당론으로 확정하고 이에 대한 개정안을 오늘 발의합니다. 정의당의 정치개혁 5대 과제 법안들은 지난 20대 국회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들의 정치 참여 기회를 더 넓히고 대통령 선거의 민주적 대표성과 지방의회의 비례성을 강화하며 거대 양당의 기득권을 줄이기 위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그간 학계와 시민사회 등에서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내용이자 내년 양대 선거를 앞두고 정의당이 시민들께 제시하는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비전입니다. 내년 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국회 정개특위 구성이 힘겹게 합의되었습니다. 바로 지금이 정치개혁을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이 21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에는 합의했지만 정치개혁 과제들이 제대로 다뤄질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안건의 선정과 함께 양당의 구체적인 방안이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양당이 합의한 공직선거법 관련 헌법 불합치 사안,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기타 공직선거 관련 여야 간사 간 합의하는 사안 등은 정치개혁의 핵심 과제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 등의 사안은 내년 선거를 치르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해 등 떠밀려 받은 과제이며 피선거권 연령 조정 문제 역시 지난 국회에서 통과된 선거권 연령 하향 조정에 이어 청년의 정치 참여 확대를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후속 과제입니다. 다음 선거를 앞두고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도 없이 어쩔 수 없는 과제 해결을 위해 혹은 양당 대표가 합의한 사안에 대해서만 다루는 정개특위는 개혁이 아닌 양당 기득권 수호를 위한 알리바이가 될 뿐입니다. 정개특위 구성이 합의된 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위성정당 방지법을 당 선대위에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성정당이라는 꼼수에 대해 2년 가까이 공식적인 사과 한마디 없다가 선거를 앞두고 지나가듯 던진 반성한다는 한마디는 위성정당보다 심각한 위선정치나 다름없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사과가 위성정치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더불어민주당은 하루속히 위성정당 방지에 대한 당론을 내어놓고 이를 정개특위 안건으로 다룰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거대 양당에 촉구합니다. 이번 정개특위는 지난 국회의 정치개혁의 성과에 이어 시민들의 삶과 맞닿아 있는 지방의회의 비례성 강화,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의 민주적 대표성 강화라는 과제에 대한 답을 내놓아야 합니다.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내기 위해서는 양당의 구체적인 입장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정의당은 시민들과 함께 비례성과 대표성 강화라는 정치개혁의 과제 해결을 위한 양당의 책임있고 빠른 답변을 기다리겠습니다. 2021년 11월 15일 정의당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이상으로 기자회견을 마치도록